왜 오늘 저기 안 네? 들리지? 어디 있지? 잠깐만. 잠깐만. 있다. 왜 못 들어오지? 모르겠는데요. 있다. 안녕. 서준이는요? 서준이 옛날에 들어와 있어. 지금 왜 안 들어와요? 있잖아, 서준이. 서준아! 서준이 얼굴 보여달래? 휴대폰으로 해? 컴퓨터로 해? 휴대폰. 알았어. 자, 이거 이제,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 마저 하고, 이따가 좀 재밌는 거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게 여기 뭔데요? 마지막 부분 봅시다. 어, 이제 수하고 존스. 이제 존 씨가 정신을 차렸죠. 정신을 차려서, 야, 나 이제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오후에 의사가 왔다. 의사가 돌아갈 때 수우는 슬그머니 뒤따라 나왔다. 희망은 반반이다 하고 의사는 수우를 떨고 있는 여인 손을 잡고 말했다. 간호만 잘해주면 당신이 이겨요. 그럼 이제 아래층에 있는 환자를 보러 가야지 하고 이제 베어맨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대어머니인가 하는 사람인데 화가 갔더군. 역시 폐렴이요.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한 사람인데 갑자기 당했어. 할 가망이 전혀 없지만 오늘 입원시키면 좀 편해지겠지? 이 베어맨 할아버지가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어? 이 베어맨 할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폐렴에 걸렸을까? 호소가. 왜 할아버지 예? 갑자기 병 걸렸을까? 병에 걸렸으니까요. 병에 걸렸으니까? 서준아, 왜 병에 네. 걸렸지? 어, 왜 병에 어, 걸렸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모르겠어? 네. 앞에 거랑 네. 비교해야지. 앞에 네. 마지막 잎새에 잎을 누가 그렸어? 어? 마지막 잎새 이 음, 그림이란 말이야. 이거 이제 요건 잎이지만 그 여자애를 살리려고 할아버지가 추운 가을 밤에 혼자 가서 그림을 그리다가 뭐가 걸린 거야? 감기. 감기 폐렴 걸려서 이 할아버지 죽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 여자애를 살리고 이 할아버지가 죽은 거죠. 이걸 뭐라 그래? 희생 정신이에요. 자, 이튿날 의사는 수우에게 말했다. 이제 위험을 벗어났어. 당신은 승리야. 앞으로 영양가 뒷바라지 할 뿐이요. 하고 이제 이제 뭡니까? 수우에게 말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수우가 침대에 다가보니 존 씨는 누운 채 짙은 파란 털실로 도무지 쓸모없어 보이는 소를 만족스러운 듯 짜고 있었다. 수우는 이제 존 씨는 살아난 거예요. 너한테 할 얘기 있어 기원 아가씨하고 수우가 말했다. 배우맨 할아버지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단다. 그러니까 배우맨 할아버지가 뭐야? 희생하신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겨우 이틀 알았을 뿐이야. 첫날 아침 관리인이 아래층에 있는 그분 방에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몹시 괴로워하고 계시더래. 신발과 옷이 흠뻑 젖어서. 자, 신발과 옷은 흠뻑 젖어서 얼음처럼 차갑고 날씨는 그렇게 험난 밤에 대체 어디 갔다 오셨을까? 이 할아버지 뭐 했을까? 호소가.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옷이 흠뻑 젖었을까?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봐. 왜 이렇게 옷이 흠뻑 젖었지?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뭐 한 거야? 그림을 그린 거잖아. 비 오는 날, 그죠?
그림을 그려서. 아무도 짐작 못했었어. 그러다가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각등과 언제 놓아두었던 곳에서 꺼내온 사다리가 뭐야? 벽에 올라가고 어떻게 한 거야? 어? 그림을 그린 거죠. 흩어진 하필과 초록 노랑 물감이 섞여 있는 팔레트가 뭐야? 그림 그릴 때 보는 거죠? 발견한 거야. 그리고 얘 창밖으로 저 벽에 있는 마지막 담쟁이 동굴을 입 좀 쳐다봐. 바람이 부는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는 게 이상하지 않아? 아, 저건 배우면 할아버지 걸작이란다. 마지막 잎사귀에 떨어지던 날 밤 그분이 저 자리에 그려놓으셨단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느라고 감기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서준아, 네. 마지막 잎새 스토리 한번 네가 얘기해봐. 어, 바람이 부는데도 조금도 여기, 서, 여기 파란데요? 아니, 이 전체를 쭉 한번 얘기해봐, 네가. 그렇게, 요약하라고 하면 한 번에, 어떤 내용이야? 마지막 잎새가. 네? 마지막 잎새가 어떤 내용이야? 바람이 부는데, 응, 남쟁이 덩쿨이 흔들리지 않고 응. 움직이지 않는 게, 그 어, 그러니까, 하는 게 이상해갖고, 응, 뭐냐, 그거는 배어먼 할아버지의 응, 작품, 작품, 잠깐만요. 응. 자, 여기 보자. 아니, 그림 아니, 보이죠? 네. 아주 먼 옛날 마을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쳤어요. 아치빌 거리에서 예술에 대한 그림 믿음이 보여요?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안 이 보여요. 거리를 그 보여? 어느 보여요. 활기차게 안 만들었던 보여요. 화가와 예술가들이 이젠 아름다운 예술을 외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가난 때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사랑했지만 화가와 예술가들이 그 대가로 받는 돈은 너무나 적었어요. 아츠빌 거리는 아름답던 빛을 조금씩 잃어갔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물감을 못 가지고 놀게 했죠. 화가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 잡다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우울하고 어렵던 시기에 몇몇 예술가들은 예술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용기를 냈어요. 용감한 두 명의 예술가는 바로 수와 존 씨였어요. 수와 존 씨는 실력이 뛰어난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그린 멋진 그림을 잡지사에 팔았죠. 돈은 얼마 안 됐지만 그들은 그림에 열정을 쏟는 것이 행복했어요. 두 사람 중에서도 특히 수는 아주 강인하고 현실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어떤 문제도 우아하게 맞섰죠. 반면 존 씨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았어요. 한편 수와 존 씨에게는 베어먼 씨라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베어먼 씨는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였어요. 하지만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죠. 그는 보이는 모든 것에 그림을 그렸어요. 길가에 있는 벤치에도, 건물 안에 있는 계단에도, 심지어는 나무에도요. 베어먼 씨는 활기차던 아츠불 결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흔치 않은 화가 중 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화가였기 때문에 그는 종종 수가 그림을 그리는 걸 도와주곤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물건 뒤쪽에다 그늘을 아주 살짝만 넣어주면 그림이 훨씬 생생하게 느껴진단다. 베어먼 아저씨. 그림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저씨도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해보세요. 아, 글쎄다. 내가 그 돈으로 뭘 하겠니? 난 혼자 사는 데다 돈도 거의 안 쓰는 걸. 이 마을 사람들도 알아주면 좋겠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지.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그만둬서는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존 씨가 심각한 병에 존 걸린 씨가 병 거예요. 걸렸죠? 이제? 치료를 위해 의사도 노력했지만 존 씨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지겠죠, 선생님? 존 씨가 꼭 챙겨 먹어야 할 약들을 적어뒀어요. 그보다도 존 씨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설득을 해봐요.
병이 빨리 낫지 않고 계속 아픈 건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좋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동씨가 병 낫는다고 걸렸는데 밖에 안 남았어요. 동씨가 이렇게 잎이 떨어지면 자기 마지막 죽는다 입맛 생각했죠. 끊임없이 주는 나무. 네가 회복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며 안심하시.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했어, 존 씨. 네가 완전히 회복하면 알려주려고 그동안 기다렸거든. 배엄을 아저씨가 배엄을 아저씨가? 아프셨어. 나이 때문에 회복을 미뤘고 폭풍우가 치던 날 밤 기억나? 아저씨가 그날 아침에 굉장히 아프셨어. 뭐라고? 의사한테 진찰은 받으신 거지? 배엄한 아저씨가 하셨던 말이 있어. 그림을 그릴 때는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고 하셨거든. 대체 무슨 말이야? 밖에 있는 담쟁이 동굴의 마지막 잎을 봐. 아직 그대로 있지? 이 심지어 그림이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 그날 밤 아저씨가 그린 거야. 배엄한 그 아저씨는 아저씨가 누구보다 돌아가셨죠? 위대한 신이야. 아침에 추위에 벌벌 떨.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호석이 그러면은 이거 줄거리 얘기해 볼래? 마지막 잎새? 어디서 있지? 온 팔레트를 응, 발견한 거야. 그러고 응, 얘 창밖으로 응, 저 벽에 있는 응. 하지만 단쟁이 덩굴에 좀 쳐다봐. 바람이 부는 데도 조금도 흔들거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니? 아, 예. 그래서 저건 배엄원 그림을 그리고 할아버지의 배우면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걸작이란다. 돌아가셨죠? 마지막 앞사기가 떨어지면 응, 지던 날밤 그분이 저 자리에 그려놓으셨단다. 그렇지.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도 그 마지막 입술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우리 학생이 됩시다. 자, 호석이는 동생을 위해서 뭐 어떤 걸 도와줬어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요. 또 동생한테 준 거 뭐 있어? 장난감이요. 장난감 줬어? 근데 네, 호석이가 가지고 놀고 싶은데 준 거야? 네. 좋아. 서준이는 누나한테 양보한 거 있어? 어, 서준이는 엄마 모르겠어요. 아빠랑 살아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아요. 네. 이제 서준이 얘기할 거야. 서준이는 누나한테 이제 이렇게 해준 거 뭐 있어요? 어, 없어? 기억이 안 나네요. 누나한테 받기만 했구나. 아유. 아닌데요? 자, 그럼 요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자, 오케이. 자, 보여요, 이거? 네. 예. 네. 자, 이거, 호석이 이거 읽어봐. 너랑 99%를 만들어낸 1% 가치. 네. 서준아, 이게 무슨 뜻 같아? 어, 그렇지. 이게 무슨 뜻 같아? 99%의 99%의 노력과 1%의 재능 같은 거. 일부의 재능? 99%의 노력과 응. 1%의 재능 그걸까?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럼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 자, 어떤 일이 있었나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뭐야? 에? 왜 H야? 응? 어디지?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읽어보자. 호석이 요거 읽어봐. 어려워. 요거 읽어봐. 안 보여?
네. 어? 어. 이런 거요. 소녀는 소녀는 섬마을에 살았습니다. 집에서 조금만 나가도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었지요. 평화롭고 한가로운 섬이 소녀는 늘 자랑스러웠어요. 소년에게 저 섬은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섬에 사는 가족들에게 자랑했죠. 바다야, 어제는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 오늘은 잠잠한 게 좀 누구려들었니? 파, 기운을 내. 요즘 마르는 나무들이 생기는 것 같아. 너 알고 있니? 새들아, 이사철이니? 왜 요즘 꽤 이사철이니? 바빠 보이는걸? 음. 사나, 바다랑 싸웠구나. 왜 그렇게 골이 났어? 연기 좀 그만 뿜어. 겁난다. 야!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섬 가족들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화가 나도 그만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오래 간 것 자,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소년이 사는 섬은 어, 원래 자, 소녀는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이 지금 어디 살아? 섬마을에 살죠. 그 섬마을. 소년은 자연과 인사하는데 요즘 섬에 화산섬에 뭐 화가 났대요, 막 섬에 막 화가 난 일이 있대요. 자, 봅시다. 예, 이 관찰 노트인데 이 소년이 관찰 노트를 했어요. 자, 이 섬이 막 이렇게 이거 웃고 백두산 있어요. 영화 봤었는데. 어? 백두산 영화. 백두산 영화 봤어요? 네. 네. 자, 이게 잠깐만요. 이 페이지를 음, 쓰기 귀찮은 관찰 노트. 헐, 씬 전에, 예, 이거네. 자, 훨씬 전에, 자, 서준이 읽어봐. 서준이 읽어. 네. 신 전에는 화산이 폭발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떠진 화산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진도 간혹 일어나지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화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은 끌어넘치고 화산재가 터져나오고 위험한 화산가스도 생기거든요. 섬이 이렇게 오래 화를 낸다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그날부터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섬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화산가스가 어젠보다 조금, 조금 나오는지 많이 나오는지 색깔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온천수 온도는 얼마나 올랐는지도 살폈지요. 바다의 높이도 재고 시들어버린 숲의 나무 수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노트에 매일 적었습니다. 소년이 직접 만든 관찰 노트입니다. 소년이 아무리 소년 아무도 소년이 이런 관찰을 하는지 몰랐고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 건 더 알 수 없었지요. 소년은 단지 섬이 아프다고 생각하기에 가족을 돌보듯 홀로 지켜본 것입니다. 자, 소년이 이제 섬에 사는데, 막 화산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그걸 기록해서, 그게 무슨 노트야? 호서가 그게 무슨 노트야? 관찰 관찰 노트요. 노트. 예, 관찰 노트를 기록했어요. 자, 가족이요. 어디 축제를 연대요? 예? 잠깐만, 이제 내가 읽어볼게. 자, 나 할 정도는 아니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더 위험한 건 산에서 나오는 화산가스입니다. 화산가스 양은 점점 많아졌고 더 자주 뿜어져 나왔습니다. 우물물도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육지에서 화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소년처럼 섬에서 일어나는 일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화산이 언제쯤 터질지 알아내고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피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아서 화산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으러 다녀도 신통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에도 이런 적이 있지만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화산만 바라보던 화산 박사들에게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소년은 뭘 가지고 있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가 있어? 아까 했잖아. 소년의 손에는 섬의 벼랑이 꼼꼼하게 적힌 뭐야? 관찰노트. 관찰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지요. 그죠? 이게 좋은 정보죠. 소년이 네. 노트를 내밀자 하전 박사가 물었습니다. 자, 호석 읽어봐. 어려워. 네,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뭐니부터. 이게 뭐니? 음. 소년은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어 놓았어요? 마을 어른들께 이 내용들을 묻는 것 같아서요. 화상 박사는 무심코 소년의 완전 노트를 열어보았습니다. 갑자기 박사의 눈이 흰동그래졌습니다. 노트를 넘기는 박사의 손도 바빠졌습니다. 화산 박사는 큰 소리로 다른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이리 와보세요. 이 소년이 그동안 우리 찾고 있던 자료를 만들어 놓았어요. 섬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박사가 소년의 괜찮은 노트를 넘기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예상 틀렸어. 노트 기록대라면 지금 이 섬은 우리 생각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해. 서두르자고 지금 당장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해. 곧바로 마을 사람들은 육지로 대피시키는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화산은 한꺼번에 크게 화재로 꾹 차고 네. 자, 이 소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소년 때문에 지금 화산이 소년이 아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소년이 관찰 노트를 기록하지 않았다라면 마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호서가 모르겠어요. 다 죽었겠죠? 화산 폭발이 네. 일어나서. 자, 서준이 읽어봐. 내가 기록한 이 노트가 마을 사람들을 살린 거라, 아니, 이거 읽어보라고. 요거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있었던 겁니다.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 쾅 터질 만큼 마그마가 뜨겁게 끓고 있는 거지요. 마을 사람들이나 화산 박사들은 화산의 겉모습만 보고는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소년의 관찰 노트가 없었다면 빨리 주민들을 대피시킬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화산 박사들은 소년에게 관찰 노트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기록한 이 노트가 마을 사람들을 살린 거란다. 소년은 마을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어 참 다행이라며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관찰 노트를 마치 가족에게 하듯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요거 일본 미야케 섬에 살았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섬의 변화를 관찰 노트에 기록했어요. 기록할 때는 몰랐지만 이 관찰 노트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네. 이 사소한 관찰 노트 때문에 마을 사람 전부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작은 관찰 노트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거죠. 자, 화산 연구하는 지질 전문가들 쌤이 왔을 때 아무런 기록도 없었고 당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거든요. 그때 소년의 관찰 노트를 보고 화산 폭발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있었답니다. 평범한 소년의 관찰 노트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구한 거예요. 여러분도 관찰 노트를 작성해 본 적 있나요?
관찰 노트를 쓰는 게 어렵지 않지만 왠지 정이 안 가는 노트를 느껴지진 않았나요? 관찰 노트가 숙제로 나오면 한숨부터 쉬는 친구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관찰 노트가 매일 빼먹지 말고 꼼꼼 아닌데 꼼꼼 아닌데 꼼꼼 꼼꼼 어디지? 꼼꼼 어 꼼꼼 예 꼼꼼하게 기록하는데 여기 내가 읽어볼게요. 여기 있는 거 막상 이게 왜 없지? 기록해야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빼먹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제 내용은 다 끝났는데, 자, 이게 실화예요. 이게 누구냐면, 보세요. 아사누마 도시오. 아사누마 도시오라는 사람이 일본 지바 대학 지구학과 교수님인데, 어렸을 때 하산섬을 잘 기록해갖고, 뭐예요? 그 섬마을 사람을 다 살렸대요. 그래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매일 꾸준하게 하다 보면 대단한 것으로 변신하게 된대요. 늘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귀찮더라도 조금 더 참으면 돼요. 우리 호석이하고 서준이도 귀찮지만 열심히 또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우리 토요일 날 그 사생대회를 하잖아. 자, 토요일 날 여기 요거 보이죠? 졸업장 요거 6월 10일이 토요일이죠. 이틀간인데 양평 예술제를 한대요. 서준이는 양평읍에 가요? 못 가요? 어? 양평읍. 그래서 들어봐. 양평읍 갈산공원 축구장 옆 갈산공연장인데 주요 행사 내용 무료 책을 나눠주고요. 100일장 한대 100일장. 100일장. 가서 시도 써도 되고 수필 써도 되고 하여튼 뭐 하는데 자 여기 책 나눔 행사는 서준이는 성장하신 토요일에 친구들도 갈래? 일요일에 갈래? 서준이는? 자 잠깐 기다려봐. 들어봐. 다 보신 책을 기부하고 책을 가져오면 돼. 100일장은 6월 10일 날 토요일 날 해. 11시부터 3시까지 시를 쓰는 거예요. 토요일날 어떻게 가요? 양평읍에 서준이?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여기 이제 호석이 선생님은 계속 수업이 있어갖고 우리 호석이 고모님한테 얘기해서 가서 100일장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럼 토요일 날에 공부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 가야 되니까. 어. 토요일날 그리고 그럼 공문에는 수업 없어 토요일 날 알지? 그래서 여기 10일 날 11시부터니까 여기서 10시에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연락을 해갖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여러분 몇 시까지 오라고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엄마한테 연락해 근데 주세요. 꼭 와야 돼요? 그래도 꼭 가보면 경험하면 좋지. 가서 시 쓰고 또 상도 받으면 좋지 뭐. 그지? 예, 이거 몇일날 엄마한테 서준아, 여쭤보세요. 알았어요. 네? 서준아, 이거 네. 너네 엄마가 끝나요? 알려주신 거야. 네? 너네 엄마가 알려주신 거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자, 그러면 그거 내가 연락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네. 엄마한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네. 네. 안녕. 그냥.